만으로 14살 안 되면 감옥 안 간다던데. 오, 책꽂이에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깜짝이야!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심리실 언니들, 봄쌤입니다. 요즘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리뷰를 해볼 건데요. 만 8세 초등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범인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리검사랑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온다. 임상심리 현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드라마를 보고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년부 판사를 택하셨습니까?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이래서 내가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 지금 만 14세 촉법 소년이 어린아이를 집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유인을 해서 살해를 하고 사체 유기까지 한 강력범죄 케이스인데, 범죄의 동기가 조현병이다.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흔히 발병되는 연령대가 10대보다는 20대에 조금 더 흔해요. 아직까지 인지 및 지각 능력이 성숙해져 있지 않은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성숙해 있는 발달 단계에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즉시 조현병으로 진단을 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자폐증적인 사고가 있지는 않은지, 사고나 어떤 지각이나 인지 능력의 성숙도가 또래 연령에 아직 발달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다른 장애들을 이제 먼저 진단을 하게 돼요. 정신병적 증상이 우울증이나 아주 심한 조증 상태에서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혹은 양극성 장애, 정서적 장애를 우선적으로 진단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마저 볼게요.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서 교도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수를 했다. 여기에서 심리평가 보고서가 살짝 등장을 하네요. 여기 실제로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신경증 이렇게 세 가지가 진단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했나봐요. 보고서가 짧게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BGT 검사, 그림 검사, 트레일메이팅 테스트, DMT, 신경 인지 검사를 조금 했네요. FSIQ가 나오는 걸 보니까 웩슬러 지능 검사를 실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언어 이해가 97점, 지각 추론이 74점, 지능검사 안에 있는 소척도간 편차가 이제 굉장히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도 환청이 굉장히 이제 비비드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작업기억이 이렇게 높게 나오기가 조금 힘들죠. 검사 상황에 주의 집중력을 일관되게 쓰지 않은 것의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물론 그게 증상 때문일 수도 있긴 한데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증상을 꾸며내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지능검사의 편차가 고르지 않게 나오길 수도 있기는 해요. BGT에서 중복곤란, 단순화, 중첩경향, 인지적 계획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반드시 어떤 환청이나 망상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조현병이나 정동장애를 꼭 시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BGT 하나만 가지고 환청이나 망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는 조현병이다? 네. 아니구나. 조현병의 증상은 다양하지. 공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현장 정리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 근데 넌 현장 정리도 모자라 사체 유기! 그래놓고 범행 동기는 조현병이다. 조현병의 공통적인 증상으로 무언가에 오랫동안 집중이 힘들다
제가 딱 보면서 했던 생각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조현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집단으로 다루어지는데, 실제로 사고와 행동이 이제 와해되어 있는 어떤 특징들 때문에 어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기가 오히려 어려워서 위험한 환자군은 또 아니기도 해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 조직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이런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한 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없다. 엄청 잘 짚어주셨고, 실제로 판사님들이 임상심리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약을 먹었는데도 한청이 심했거든요. 한쪽으로 호소하는 이제 환자분들이 청각적 정보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회상 장면으로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점점 조현병 환자의 뇌에 대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조현병 이제 환자분들하고 청각 관련된 지각이나 기억 과제랑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조현병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 얘기지? 그래서 범행 동기는 조현병이다? 네.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고? 네. 심리평가를 하다 보면 종종 정신 감정을 받아서 감형을 받으시려는 쪽으로 오래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네,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죽일 애는 아니라니까요. 여기 오는 부모들 전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항상 이제 바르고 그랬을 리가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힘꺼는 지랄. 굉장히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원래는 이제 법무부하고 교정시설하고 이제 합동을 해가지고 폭력적인 문제로 교정시설에 이제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옹호하는 인지를 이제 수정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 계획을 썼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안양교도소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소년범죄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었는데, 이 연구 자체가 쉽지 않다.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랑 피해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였던 학생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해를 받았던 학생이 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 집단의 특성을 잘 모르면 연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사 졸업 논문 쓰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There's a shadow where the smiles are gone. I see a frightening wave crashing down those souls.